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52세의 한 여성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매개체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한 여성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2세 정연은 여전히 삶을 사랑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홀로 키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넓은 집에는 그녀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하모니카.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는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하모니카를 가르쳐주던 그 남자. 정연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관리 딸과의 단절 요구, 그리고 발견된 다른 여자의 존재.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거액의 대출이었습니다. 하모니카 선율처럼 아름답게 시작된 사랑이 사기극으로 끝나는 순간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은 52세였습니다. 3년 전 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딸 지연이가 있었지만 2년 전에 결혼해서 이미 독립한 상태였죠. 정연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기에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 남편이 남긴 유산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 주말이면 더욱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은 만나면 손자 손녀 자랑뿐이었고 정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더욱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뭔가 취미생활 하나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실 것 같아서요. 정연은 생각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 문득 떠오른 것이 하모니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는 걸 보고 매료되었던 기억이 났죠. 정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하모니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등록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연은 긴장한 채로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중반의 중년들이었죠. 정연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태수입니다. 56세. 키는 175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짧은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태수는 하모니카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하모니카는 작은 악기지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연은 그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리운 듯한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몇 달만 연습하시면 이렇게 연주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자세, 호흡법, 간단한 음계 연습. 태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니며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정연 차례가 되었을 때 태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술을 대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요. 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가르치는 방식은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정연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누구나 처음엔 그렇다고 격려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동호회 회원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태수는 자연스럽게 정연 옆에 앉았습니다. 첫 수업 어떠셨어요? 정연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늘으실 거예요. 손재주도 좋으시고 음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정연은 일주일에 2번 하모니카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매번 태수를 만났죠. 태수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정연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쳤고 연주가 늘었을 때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 주에 많이 연습하신 게 느껴져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연 씨,
혹시 수업 외에 따로 연습하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료로요. 저도 가르치는 게 즐거워서요. 정연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개인 레슨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순수한 호의만 보였습니다. 괜찮을까요? 폐가 될 것 같은데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주말에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연습해요. 야외에서 연주하면 더 기분 좋아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태수는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여분의 악보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연습해 볼까요? 고향의 봄이에요.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곡이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태수의 인내심 있는 지도로 정연의 연주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음악 외의 이야기를 나눴죠. 태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하모니카였고 이제는 그것이 삶의 낙이 되었다고요. 정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 빈자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외롭죠.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떠난 사람들이 바라는 일일 거예요. 정연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주말 함께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요즘 고민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정연은 태수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태수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정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연습을 마치고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정연 씨가 좋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호회 회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정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이런 고백을 받으니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에요. 태수는 정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될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연은 딸 지연에게 태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어요. 행복하세요. 물론 조금은 걱정도 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엄마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태수는 정연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라고 신경 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하모니카 연주를 하거나 전시회, 공연을 보러 다녔습니다. 정연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에도 함께 갔고 정연이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 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연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보며 일어나고 싶어요. 함께 하모니카 연주하며 산책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반지 상자를 열었을 때 정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정연은 행복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다시 사랑을 만나다니 하모니카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악기가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했으니까요. 태수와 함께 연주하는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하모니카 소리가 어우러질 때 정연은 진정한 화합을 느꼈습니다. 하모니카 동호회 회원들도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보기 좋아요. 태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복받은 거죠. 정연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요. 정연도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수는 빨리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긴 연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확신이 서면 함께 하는 게 좋죠. 정연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태수는 하모니카로 정연을 위한 연주를 했습니다. 그대 있는 곳까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하객들은 감동했고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은 정연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남편이 남긴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태수는 전세로 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정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집이 없어서요. 곧 새 집을 마련할게요. 태수는 미안해했지만 정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충분히 넓어요.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집이 누구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 초반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수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선율 뒤에 숨겨진 불협화음을요. 결혼 2달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집안 경제는 남편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관리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계부를 관리해왔고 남편 사후에도 스스로 재정을 관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제가 남자니까 이런 일은 제가 하는 게 맞죠. 여보는 그냥 편하게 지내시고 하모니카나 더 연습하세요. 정연은 태수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통장을 태수에게 맡겼습니다. 그 통장에는 매달 연금이 들어왔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태수는 집안일을 잘 처리했고 필요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 친구들과 식사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며 태수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돈 쓰는 것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야죠. 정연은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인데 왜 남편이 간섭하는 걸까요? 하지만 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요. 정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딸 지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정연은 매달 지연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고 지연이 아직 신혼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것을 심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여보, 지연이는 이제 시집간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잖아요. 왜 계속 돈을 주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연은 설명했습니다. 딸이잖아요.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 해요. 계속 딸한테 돈을 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당장 끊으세요. 정연은 저항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번 게 아니어도 남편이 남긴 유산이고 제가 쓸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부부가 됐으면 서로 의논해야죠. 혼자 결정하면 안 되죠. 결국 정연은 지연에게 주는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지연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모니카 동호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태수가 정연의 하모니카 연주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석 달쯤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정연이 동호회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어요. 정연은 당황했습니다. 동호회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집에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워요.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계속 밖에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연은 결국 그날 동호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태수는 비슷한 이유로 정연이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집에서 저 좀 돌봐주세요. 정연은 점점 동호회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던 것이 1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 달에 1~2번으로 줄었습니다. 하모니카 동호회 회원들이 걱정했습니다. 정연 씨, 요즘 왜 안 나와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정연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사실은 태수가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태수의 말투였습니다. 처음에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점점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사소한 일에도 간섭했습니다. 정연이 입는 옷, 머리 스타일, 외출 시간. 그 옷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더 수수하게 입으세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요? 9시 넘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연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통제일까요? 하지만 태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는 거죠. 정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과 통제의 경계가 모호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정연은 친구 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은 정연을 오랜만에 보며 놀랐습니다. 정연아, 너 많이 수척해졌다. 무슨 일 있어? 정연은 괜찮다고 웃었지만 미숙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태수 씨랑 잘 지내는 거 맞아? 정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전부 가져갔다는 것, 딸에게 주는 용돈을 끊으라고 한다는 것, 하모니카 동호회도 못 나가게 한다는 것, 외출 시간까지 통제한다는 것. 미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연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연은 태수를 변호했습니다. 아니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랑 통제는 달라. 조심해.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숙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수는 물었습니다. 누구 만났어요? 정연은 대답했습니다. 친구 미숙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친구 별로인 것 같던데요. 너무 참견이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정연은 항의하려 했지만 태수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이랑 통제는 달라. 혹시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결혼 초기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태수는 정연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정연은 항의했습니다. 왜 내 핸드폰을 봐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정연은 자신의 예금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왜요?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연은 불편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5개월째. 정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하모니카 동호회도 못 나가고 딸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핸드폰도 감시당하고 이것이 결혼 생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정연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새벽 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거실 소파에 태수의 휴대전화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정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누가 태수를 여보라고 부르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정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림 메시지를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와의 대화 미리 보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태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정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정연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는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연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수 있을까? 정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태수는 신문을 펼쳐들며 앉았습니다. 정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태수가 외출한 후 정연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서류 가방, 옷장, 서랍, 무엇이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깊숙한 곳, 태수의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을 때 정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정연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 52세, 3년 전 남편 사망, 딸 1명 결혼해서 독립, 아파트 소유, 예금 약 1억 추적, 연금 월 200만 원, 성격 온순하고 의존적, 외로움을 많이 탐 하모니카 동호회 신규 회원.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태수가 자신을 미리 조사했다는 것? 그럼 하모니카 동호회에서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까요? 더 읽어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단계, 친절하게 접근, 하모니카 개인 레슨 제안. 2단계,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며 신뢰 구축. 3단계, 청혼, 빠른 결혼 유도. 4단계, 통장 관리권 획득. 5단계, 주변 인물 차단,
외부 활동 제한, 6단계, 예금 인출 및 대출 실행. 정연은 그 계획서를 보며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 수첩 뒤쪽에는 수진이라는 여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 공범. 수익 5대 5분배. 정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태수와 수진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정연은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의 대답에 정연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연의 예금 계좌에서 지난 4개월간 총 7,50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연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누가 인출했나요?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태수였습니다. 정연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것입니다.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정연 명의로 된 대출이었는데 금액은 5천만 원. 정연은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자세히 보니 대출 신청일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보증일란에는 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대출금은 태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연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정연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수가 통장 관리를 맡겠다고 했을 때 그는 정연의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이죠. 정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연 명의로 된 카드 대금 청구서였습니다. 정연이 모르는 카드였는데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 가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은 900만 원. 정연은 이 카드를 만든 적도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을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싸워야 할 때라고. 정연은 즉시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당장 올 수 있니? 엄마 좀 도와줘. 지연이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즉시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지연이는 분노했습니다. 저 사기꾼 같은 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정연은 주저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할까?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 창피하잖니. 지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창피할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싸워야 해요. 그리고 엄마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이전에도 피해자가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 절도, 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수첩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요.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연과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이도 왔네. 무슨 일이야? 정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정연은 찾아낸 모든 증거를 태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수첩,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이 수첩, 나에 대한 조사, 계획, 수진이라는 공범. 모두 설명해보세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연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속였어요. 하모니카 동호회에서의 만남도 따뜻한 말들도 청혼도 모두 계획이었죠. 내 돈을 훔쳤어요. 내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았죠. 이게 사랑이에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도박으로 빚을 졌어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옛날 여자친구인데 제 빚을 갚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계산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정연은 비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내 전 재산을 훔치고 빚까지 지게 만들고 친구도 딸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각오하세요. 정연의 말에 태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갚을게요. 수진이랑도 끝낼게요. 제발요. 하지만 정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태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요. 태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모니카 선율처럼 아름답게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연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수는 며칠 후 소환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진도 공범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태수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합의하에 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쓴 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정연이 모르게 진행된 대출, 위조된 서명, 무단으로 인출된 예금, 그리고 무엇보다 수첩에 적힌 계획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수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하모니카 동호회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었죠. 그가 회사에 다닌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태수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연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5천만 원의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정연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수지는 태수의 전 여자친구였고 두 사람은 함께 정연을 속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수진을 조사하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노트북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발견된 것입니다. 정연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속였습니다. 5년 전에는 58세 과부를 속여 1억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여성도 하모니카 동호회에서 만났고 6개월 만에 결혼했으며 1년 후 태수가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3년 전에는 55세 이혼녀를 대상으로 9천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여성은 등산 동호회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정연은 세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은 이전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한 명은 아직 서울에 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부산으로 이사간 상태였습니다. 두 여성 모두 정연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과부나 이혼녀. 태수는 이들의 약점인 외로움을 파고들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였습니다. 정연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거짓말, 같은 배신. 한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돈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됐죠. 또 다른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를 고소하지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제 나이에 이렇게 속았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정연 씨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라도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피해자는 함께 고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태수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태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수진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연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수를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분을 어떻게 속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모니카를 함께 연주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배려심 깊게 대했죠. 제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렸던 거예요. 태수의 변호사는 반론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검사는 수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연에 대한 분석, 단계별 계획, 수진과의 공모,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연은 힘들었습니다. 매번 법정에 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태수의 과거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는 20대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고 여러 번 빚을 졌습니다. 30대에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40대에는 결혼 사기로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태수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수진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연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났구나. 다른 두 피해자도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싸워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정의를 찾았어요. 하지만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배신의 아픔 속았다는 수치심.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하모니카를 볼 때마다 태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이제는 고통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정연은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수첩에 제 모든 것이 분석되어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지 않아요. 태수라는 사람이 교묘했을 뿐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여러 여성을 속인 경험이 있었죠. 당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악의 없는 선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정연은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하모니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하모니카는 모두 버렸습니다. 볼 때마다 태수가 떠올랐으니까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이제는 거짓과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정연에게 이것은 큰 상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태수가 당신에게서 음악마저 빼앗게 하지 마세요. 하모니카는 당신의 것이에요. 태수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모니카만 봐도 가슴이 아파요. 그 대신 정연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생존자입니다. 우리는 이겨냈어요. 정연의 말에 다른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임에서 정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정연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서 하모니카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벤치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죠. 아리랑이었습니다. 정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텐데 그날은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선율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리운 듯한 소리.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에 대한 그리움. 연주가 끝나고 정연은 연주자에게 다가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오래 연습했거든요. 하모니카는 제 인생의 낙이에요. 정연은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독학했어요. 유튜브 보고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그 만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연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하모니카는 태수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태수가 그것마저 빼앗게 할 수는 없어요. 정연은 용기를 내어 악기상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 하모니카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모니카를 꺼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대고 첫 음을 불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분명히 음악이었습니다. 정연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매일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조용히. 태수와 함께 연주했던 곡들은 피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곡들을 배웠습니다.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모니카는 다시 정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엄마가 다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시네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예요. 정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선율을 찾아가는 중이야. 태수의 선율이 아니라 나만의 선율을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힘들 때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태수에게 빼앗긴 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보험금과 연금으로 채워갔습니다. 정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정연의 말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54세의 그 여성도 하모니카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고 슬퍼요. 정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연은 그 여성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법적 대응을 했는지, 어떻게 심리적으로 회복했는지, 어떻게 다시 하모니카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힘이 돼요. 저도 해볼게요. 어느 가을날 정연은 공원에서 혼자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태수와 처음 함께 연습했던 곡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곡은 더 이상 태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연의 것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연은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구나.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나. 그날 저녁 정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52세에 다시 사랑을 믿었고 배신당했습니다. 하모니카라는 아름다운 선율 뒤에 숨겨진 거짓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카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요. 진짜 선율은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일기를 덮으며 정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피해자 상담 봉사를 갈 것이고 손자를 보러 갈 것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모니카를 연주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연은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정연은 하모니카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혼자서 자신만의 선율을. 그 선율은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정연 자신만의 선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결혼 사기는 생각보다 흔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경찰 신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을 믿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것을 악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